제1화 노란 봉투. 1978년 가을, 서울 종로구 개동 골목에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골목 안쪽 기와집 한 채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그 아래 평상에는 75 할머니가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박명순. 사람들은 그를 명순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주름 깊은 얼굴에도 눈가에는 언제나 온화한 미소가 머물렀고 동네 아이들은 할머니 마당의 감을 따먹으며 자랐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오후였습니다. 할머니는 마당에 앉아 무릎 담요를 덮고 계셨습니다. 옆에는 막내 아들 부부가 사다 준 라디오가 놓여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옛날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노래를 따라 부르셨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삶의 애환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편이요. 우체부 김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동네를 20년째 맡고 있는 그는 할머니와도 오래 안면이 있었습니다. 김 우체부 들어오게. 대문이 삐걱 열리며 우체부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노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특별한 편지 하나 왔습니다. 일본에서 온 거예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일본? 네, 주소를 보니까 오사카더군요. 할머니는 천천히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보는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우체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고맙네. 김 우체부. 우체부가 나간 후 할머니는 한참 동안 봉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한 장과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복을 입은 젊은 여인 둘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명순 할머니였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리고 그 옆에는 할머니의 입에서 가느다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오키야. 1938년 봄, 함경남도 원산탕시, 원산은 항구 도시로 번성했습니다. 일제강점기였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조선 사람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생선 굽는 냄새가 퍼졌고 바닷가에는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습니다. 명순이와 오키는 그 항구 마을에서 자란 소꿉친구였습니다. 명순이는 양복점 딸이었고 오키는 목수의 딸이었습니다. 둘은 같은 동네에 살며 같은 우물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학교도 함께 다녔습니다. 보통학교 4학년까지 그 이상은 다닐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조선 사람의 딸들에게 더 많은 교육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명순아, 우리 언젠가 서울 가보자. 경성 말이야. 경성? 거기 뭐가 있는데? 모르지. 그래도 크다며? 전차도 다니고 백화점도 있대? 15살 소녀들의 꿈은 그렇게 소박했습니다. 둘은 함께 자수를 배웠습니다. 마을 할머니에게서 바느질을 배우고 옷감의 꽃과 나비를 수놓았습니다. 팔 수 있는 손재주라도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어린 나이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940년 명순이가 17이 되던 햇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일본 공장에서 일하면 돈을 많이 준대. 밥도 주고 옷도 주고 배울 것도 가르쳐 준대. 여자들도 갈 수 있대. 어린 처녀들도. 명순이의 아버지는 양복점을 운영했지만 사업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큰 양복점들이 생기면서 조선인 양복점은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명순아.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에 가서 일 좀 하고 오면 어떻겠니? 명순이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미안함과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돈을 좀 벌어오면 네 동생들 학교도 보낼 수 있고. 그때 오키네 집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며칠 후 둘은 마을 어귀에서 만났습니다. 명순아, 너도? 너도? 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닷바람만이 그들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우리 같이 가면 무섭지 않겠지? 오키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 같이 있으면 괜찮아. 명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40년 6월 15일. 원산항에는 일본으로 가는 배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부두에는 젊은 처녀들이 20명쯤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15에서 20 사이의 조선 여자들이었습니다. 부모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명순이의 어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오키의 아버지는 말없이 담배만 피웠습니다. 금방 돌아올게요, 어머니. 오키야, 편지 자주 쓰거라. 네, 아버지. 배가 출발했습니다. 명순이와 오키는 갑판에 서서 고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원산항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산들이 작아졌습니다. 마침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명순아, 무섭다. 나도. 둘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배는 사흘을 갔습니다. 일본 오사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공장이야? 이상한데? 건물은 낡은 2층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술집과 여관들이 즐비했습니다. 들어가? 일본인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말투는 거칠었습니다. 처녀들은 건물 안으로 끌려갔습니다. 방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각 방에는 이불 하나와 작은 거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알았습니다. 여기는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안 돼. 나 집에 갈 거야. 한 소녀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녀를 때렸습니다. 이미 너희 부모가 돈 받고 팔았어. 돈 다 갚을 때까지 여기서 일해. 명순이와 오키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명순아, 우리 어떡해. 오키야, 살아야 해. 우리 반드시 살아서 고향에 돌아가자.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순이와 오키에게 주어진 것은 위안부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일본 군인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거부하면 맞았습니다. 울면 더 맞았습니다. 도망치려 하면 죽을 때까지 맞았습니다. 실제로 몇몇 소녀들은 도망치다 죽었습니다. 명순이와 오키는 같은 방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밤이면 둘은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명순아, 우리 원산바다 기억나? 갈매기들. 겨울엔 물새들도 많이 왔었지. 할아버지가 굴 구워주셨던 거 기억나? 따뜻했어. 그렇게 고향 이야기를 나누며 견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명순이는 병에 걸렸습니다. 성병이었습니다. 오키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치료는 없었습니다. 그저 간단한 소독약만 주어졌습니다. 아파도 일해. 안 그럼 밥 없어?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1945년 8월. 어느 날 건물이 떠나갈 듯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전쟁 끝났다. 일본이 항복했대. 명순이와 오키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집에 갈 수 있는 거야? 하지만 그들을 운영하던 일본인들은 도망쳤습니다. 돈도 신분증도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고 20명이었던 조선 처녀들, 그중 살아남은 사람은 12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의지하며 오사카 거리를 헤맸습니다. 조선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부두에 가보자. 하지만 부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전쟁이 끝났지만 조선으로 가는 배는 쉽게 구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배를 탈 수 있대. 우린 돈이 없는데. 그들은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일할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고향에 가려면 명순이와 오키는 함께 공장 일을 구했습니다. 직물 공장이었습니다. 하루 12시간을 일했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조금씩 모았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1946년 가을, 드디어 배삭슬 모았습니다. 명순아, 우리 이제 고향 간다. 드디어. 둘은 기뻐서 껴안고 울었습니다. 부두로 가는 길에 명순이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오키야, 나 배가 너무 아파. 뭐? 괜찮아? 명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병원 가자. 오키가 명순이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자궁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이요? 비용은 의사가 말한 금액은 그들이 모은 돈의 2배였습니다. 명순이는 오키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키야, 너 먼저 가. 뭐? 무슨 소리야? 나는 여기서 수술 받고 돈 더 벌어서 갈게. 너라도 먼저 고향 가. 부모님이 얼마나 기다리시겠어. 안 돼. 우리 같이 가기로 했잖아. 오키야. 명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발 너라도 가서 내 부모님께 내가 살아있다고 전해줘. 곧 돌아간다고. 오키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나 혼자 못 가. 하지만 명순이는 오키의 손에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가, 제발. 그리고 고향에서 날 기다려줘. 꼭 갈게. 결국 오키는 배에 올랐습니다. 부두에서 명순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키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배가 출발했습니다. 둘은 계속 손을 흔들었습니다. 명순이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침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키는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고향 원산은 이미 소련군 치하였습니다. 남북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오키는 명순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명순이네 가족은 어디 갔어요? 동네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 그 집 남쪽으로 피난 갔다던데. 남쪽이요? 전쟁 나기 전에 월남했어. 서울 쪽으로 갔다더라. 오키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명순이가 돌아와도 가족을 찾을 수 없겠구나. 오키는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명순이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경은 닫혔습니다. 한국전쟁이 터졌습니다. 오키는 전쟁 중에 남쪽으로 피난했습니다. 부산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북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국경이 영원히 닫혔습니다. 오키는 부산에서 명순이의 가족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피난민이 너무 많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키는 부산에서 결혼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명순이를 잊은 적은 없었습니다. 명순 할머니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일본어로 쓰여 있었지만 할머니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일본에서 배운 일본어였습니다. 명순아, 이 편지가 너에게 닿을지 모르겠다. 나는 오키야. 너의 친구 오키. 너를 찾은 지 38년이 지났구나. 나는 전쟁 후 남쪽에 남았어. 부산에서 살다가 지금은 서울에 있어. 너의 가족을 찾으려고 오랫동안 노력했어. 피난민 명부를 뒤지고 적십자사에도 물어보고 그리고 마침내 찾았어. 너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너의 동생들이 서울에 살고 있더구나. 그들에게 물었더니 너도 살아 돌아왔다고 하더라. 명순아, 너도 고생이 많았지? 나는 네가 일본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어.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사진을 동봉했어. 우리가 17이었을 때 찍은 사진. 너 기억나니? 원산 바닷가에서 찍은 거. 명순아, 편지 써줘. 보고 싶어. 너의 친구, 오키.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오키야, 오키야. 할머니의 입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38년 그 긴 세월. 둘은 서로를 찾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한복을 입은 두 소녀 원산 바다를 배경으로 그날의 햇살과 바람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명순 할머니는 사진을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오키야, 나도 보고 싶었어. 막내 아들이 일터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아들은 어머니가 우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좋아서, 기뻐서 우는 거야. 할머니는 아들에게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은 편지를 읽었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누구세요? 내 친구야. 오래전 친구. 할머니는 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원산에서의 어린 시절, 일본으로 끌려간 일, 그곳에서의 지옥 같은 나날들, 그리고 오키와 헤어진 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일이. 말 안 했다. 너희들한테 부끄러워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끄러울 것 없으세요, 어머니? 그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들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편지 쓰세요, 어머니. 그분께. 그래야겠지. 그래야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순 할머니는 그날 밤 편지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잡는 펜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을 담아 한 글자 한 글자 썼습니다. 호키야, 네 편지를 받았어. 눈물이 멈추지 않는구나. 나도 너를 찾았어. 오랫동안.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너는 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나도 일본에서 돌아왔어. 너와 헤어지고 3년 뒤에 수술을 받고 돈을 모아서 하지만 돌아왔을 때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게 바뀌어 있었어. 가족은 서울에 있었고 너는 찾을 수 없었고 나는 서울에서 결혼했어. 아이들도 낳았어. 하지만 너를 잊은 적은 없어. 밤마다 꿈에서 봤어. 원산 바다를 함께 걸었던 우리를. 오키야, 우리 만나자. 서울 어디든 좋아. 내가 보고 싶어. 너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어. 우리 한 번만이라도 안아보자. 38년을 기다렸잖아. 명순이가. 할머니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주소를 썼습니다. 오키가 보낸 주소 서울 종로구 어딘가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우체국에 가야 했습니다. 손주들이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옷을 입고 편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대문을 나서는데 감나무에 까치가 앉아 울었습니다. 까치야, 좋은 소식이 올 거니?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우체국까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우체국 창구에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붙여주세요. 빨리 도착해야 해요. 네, 할머니. 서울이면 이틀이면 도착합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우체국을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오키야, 조금만 기다려. 할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두 편지가 서울 하늘 아래를 오갔습니다. 38년을 떠돌았던 그리움이 종이 위에 실렸습니다. 두 여인의 삶이 다시 만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이 아무리 고통스러웠어도 친구는 여전히 친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우정은 시간도
거리도 전쟁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은 먼 고향에서 온 엽서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명순과 오키 두 여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명순과 오키가 38년 만에 재회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두 할머니는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그들의 삶에는 또 어떤 사연들이 숨어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화 재회의 눈물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1978년 10월 서울의 가을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명순 할머니가 편지를 보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대문 앞에 나가 우체부를 기다렸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안 왔어요. 우체부 김 씨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그래, 괜찮아. 내일 올 거야.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마당 평상에 앉아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오키 생각뿐이었습니다. 오키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건강하긴 한 걸까? 나처럼 늙었겠지. 할머니는 그날 받은 사진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한복을 입은 두 소녀. 원산 바닷가의 햇살 아래. 명순아, 사진 한 장 찍자. 오키가 손을 잡아 끌었던 그날이 생생했습니다. 돈 아까운데. 괜찮아. 내가 낼게. 우리 추억 남기자. 그렇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단 한 장.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 한편 서울 종로구 익선동. 오키 할머니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오키는 작은 한옥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멀리 살았습니다. 어머니, 우리랑 같이 사세요. 자식들이 여러 번 권했지만 오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기가 좋아. 사실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명순이를 찾으면 함께 만날 수 있는 곳. 자신이 살던 이 집 주소를 편지에 적었으니 여기 있어야 했습니다. 오키는 매일 아침 대문 앞을 쓸었습니다. 편지가 올 것만 같았습니다. 할머니, 아직 안 왔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아직 올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나흘째 되는 날. 할머니, 편지 왔습니다. 우체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키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어디서 온 거예요? 종로구 개동이요. 박명순이라는 분이 보내셨네요. 명순이. 오키는 황급히 대문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우체부가 가고 오키는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봉투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박명순이라고 쓰인 발신인 이름. 38년 만에 보는 그 이름. 명순아. 오키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명순이의 글씨였습니다. 옛날보다 떨리고 서툴렀지만 분명 명순이의 글씨였습니다. 오키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키야, 내 편지를 받았어. 오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를 찾았어. 오랫동안. 오키야, 우리 만나자. 편지의 마지막 구절에 이르렀을 때 오키는 흐느끼고 말았습니다. 명순아, 나도 보고 싶어. 오키는 즉시 전화기로 향했습니다. 명순이가 편지에 전화번호를 적어두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여보세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명순이의 아들이었습니다. 저기 박명순 할머니 계신가요? 네, 저희 어머니신데. 누구세요? 저는 김옥희라고 합니다. 어머니 친구인데요.
아, 혹시 편지 보내신 그분이세요? 네, 맞아요. 어머니, 전화 왔어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명순아, 오키야. 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명순아, 나야. 오키야, 오키야. 정말 너야? 응, 나야. 두 사람은 전화기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음만이 수화기를 타고 오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명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키야, 우리 만나자. 응, 만나자. 언제? 내일. 내일 괜찮아? 좋아. 어디서? 두 사람은 만날 장소를 정했습니다. 종로 탑골공원. 서울 한복판. 두 사람이 모두 갈 수 있는 곳. 내일 오후 2시. 알았어, 명순아. 꼭 나올게. 나도. 꼭 갈게. 전화를 끊은 후 두 할머니는 각자의 집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명순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오키를 만난다. 38년 만에 할머니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무엇을 입고 나가야 할까? 제일 좋은 한복을 꺼냈습니다. 회색빛 저고리에 검은 치마.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지만 그래도 제일 좋은 옷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한복을 펴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오키는 나를 알아볼까? 나도 많이 늙었는데.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구분 등 17의 그 소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구나. 한편 오키 할머니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명순아, 너도 이 달을 보고 있을까? 오키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원산의 보름달, 둘이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달을 보던 밤. 오키야, 저 달 속에 토끼가 있대. 정말? 나는 안 보이는데? 눈을 가늘게 뜨고 봐. 보일 거야. 그때는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전쟁도 고통도 오기 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1978년 10월 12일 목요일. 명순과 오키, 두 할머니가 38년 만에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명순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몸을 씻었습니다. 한복을 차려입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니다. 혼자 갈 수 있어. 어머니, 길이 멀잖아요. 괜찮아. 버스 타고 가면 돼. 하지만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모시고 가야죠. 중요한 날인데. 결국 아들이 어머니를 택시에 태웠습니다. 종로 탑골공원까지 부탁합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명순 할머니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층 건물들, 자동차들,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고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같은 시각, 오키 할머니도 집을 나섰습니다. 익선동에서 탑골공원까지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다리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지팡이를 짚고 걸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고맙다. 오키는 계속 걸었습니다. 종로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상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탑골공원이 보였습니다. 오후 1시 50분. 명순 할머니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공원 입구에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키가 올까? 나를 알아볼까? 할머니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후 1시 55분. 저쪽에서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한복을 입고 명순 할머니는 그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그 할머니도 명순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명순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오키도 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0m 거리, 5m, 3m. 명순아, 오키야. 두 할머니는 서로에게 달려갔습니다. 더 이상 늙은 몸도 아픈 다리도 잊었습니다. 그저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명순아, 오키야. 두 할머니는 서로를 꽉 안고 울었습니다. 공원에 있던 사람들이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 할머니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38년. 그 긴 세월. 모든 아픔과 그리움이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명순이 먼저 오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오키야, 너, 정말 너구나. 명순아, 나야, 나. 두 사람은 다시 울었습니다. 오키야, 미안해. 혼자 보내서.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잖아. 너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까. 아니야. 나는 괜찮았어. 너는 수술 잘 됐어? 응. 살았어. 겨우. 두 할머니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앉자. 천천히 이야기하자.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잡고 있었습니다. 떨어지지 않으려는 듯. 명순아, 너 일본에서 어떻게 돌아왔어? 오키가 물었습니다. 명순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너와 헤어지고 수술을 받았어. 자궁을 다 드러냈어. 명순아, 괜찮아. 어차피 그때 이미 망가져 있었어. 명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하는데 반년이 걸렸어. 그동안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면서 치료비를 갚았지. 혼자서? 응, 혼자서. 명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밤마다 너 생각했어. 너는 고향에 잘 도착했을까? 부모님은 만났을까? 명순아, 그렇게 2년을 더 일했어. 돈을 모아서. 드디어 배삭을 마련했을 때가 1948년이었어. 그때면, 한국에서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지. 명수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부산으로 돌아왔어. 거기서 우리 가족을 찾았어.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 다들 남쪽으로 피난 와 있더라고. 다행이다. 하지만 너는 찾을 수 없었어. 원산은 북쪽이 되어버렸고, 소식을 들을 방법이 없었어. 명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키야, 너도 남쪽으로 왔구나. 언제? 이번엔 오키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원산으로 돌아갔었어. 1946년 가을에. 그랬구나. 너희 집을 찾아갔어. 하지만 비어 있더라. 동네 사람들이 남쪽으로 갔다고 하더라고. 오키야. 그때 내 가족은? 오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소련군에게 끌려가셨어. 다시 돌아오지 못하셨어. 오빠는 인민군에 징집되어 전쟁에 나갔다가 소식이 끊겼어. 명수는 오키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와 나는 전쟁 중에 남쪽으로 피난 왔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 어떻게? 걸어서. 원산에서 부산까지 2달이 걸렸어. 오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명순아, 우리 정말 많이 고생했구나. 응. 우리 모두. 2사람은 다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2할머니는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명순아, 결혼은 했어? 응. 1950년에. 남편은 전쟁 미망인이었어. 자식이 2 있었지. 행복했어? 명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냥 살았어. 행복한지 불행한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식 3을 더 낳았어. 5 아이를 키웠지. 힘들었겠다. 일만 했어. 남편이 술은 마셨지만 때리지는 않았어.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 명순이 오키를 보았습니다. 너는? 나도 1952년에 결혼했어. 부산에서. 남편은 피난민 구호소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 좋은 사람이었어? 응. 착했어. 나한테 과거를 묻지 않았어. 그게 고마웠어. 오키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들 3 낳았어. 모두 잘 컸어. 남편은 5년 전에 갔어. 그랬구나. 너희 남편은 10년 전에 간암이었어. 2할머니는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명순아. 응? 우리 그때 일 때문에 평생 숨기고 살았지?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누구한테도 말 못했어. 남편한테도 자식들한테도. 나도 부끄러웠어. 더러워진 것 같았어. 명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 그 군인들이, 그때 그 일들이. 오키가 명순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명순아, 우리 잘못이 아니야. 알아. 머리로는 알아. 하지만 마음이. 나도 똑같아. 평생 그 짐을 지고 살았어. 2사람은 서로를 안고 또 울었습니다.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그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의 눈물이었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혼자 삼켜야 했던 아픔이 터져나왔습니다. 오키야. 응. 너한테라도 말할 수 있어서 고마워. 나도. 명순아. 공원에 석양이 내렸습니다. 2할머니는 그렇게 오래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명순아, 이제 가야겠다. 벌써? 응.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가야 해. 2사람은 일어섰습니다. 오키야, 우리 다시 만나자. 당연하지. 이제 찾았는데 헤어질 수 없어. 다음 주에도 올 수 있어? 물론이지. 매일이라도 오고 싶어. 명순이 웃었습니다. 우리 이제 친구로 다시 시작하자. 응. 17살 때처럼. 2사람은 다시 껴안았습니다. 명순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오키야. 그들은 천천히 헤어졌습니다. 각자의 길로.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명순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1978년 10월 12일. 오늘 오키를 만났다. 38년 만에.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내 친구였다. 우리는 많이 울었다. 그리고 많이 웃었다. 이제 혼자가 아니다. 내 아픔을 아는 사람이 있다. 내 과거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다. 오키 할머니도 같은 밤 편지를 썼습니다. 딸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엄마가 오늘 옛 친구를 만났단다. 아주 오래전 친구. 너한테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친구. 엄마한테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희들이 언젠가 이해해주면 좋겠구나.
엄마의 과거를,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사랑한다, 우리 딸. 명순과 오키의 재회는 시작이었습니다. 두 할머니는 그 후로 매주 만났습니다. 때로는 공원에서, 때로는 찻집에서, 때로는 서로의 집에서.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현재의 삶을,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두 사람은 알았습니다. 세상이 자신들을 잊어도, 역사가 자신들을 외면해도 서로가 있다는 것을.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두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풀어야 할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고향 원산에 대한 기억, 그곳에 남겨둔 것들, 그리고 언젠가 꼭 이루고 싶은 꿈. 다음 화에서는 명순과 오키가 함께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두 할머니는 원산의 추억을 되살리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들이 간직한 작은 꿈은 무엇일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다음 제3화 고향의 노래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먼 고향에서 온 엽서. 제3화 고향의 노래. 1978년 11월 서울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명순과 오키는 이제 매주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 탑골공원. 그것이 두 사람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날도 두 할머니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소복하게 쌓인 나뭇가지들. 차가운 공기.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명순아, 춥지 않아? 괜찮아. 너랑 있으면 안 추워. 오키가 보온병에서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쌍화차야. 몸이 따뜻해질 거야. 고마워.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키야. 응. 너. 원산 생각 많이 나? 오키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매일. 명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명순아, 기억나? 겨울이면 바다가 얼어붙었잖아. 흥. 파도가 그대로 얼어서 투명한 물결 같았지. 우리 그 위를 걸어 다녔어.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했지. 두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들이 얼음 깨서 물고기 잡았잖아. 맞아. 가자미, 도다리. 어머니가 그걸로 매운탕 끓여주셨어. 아, 그 맛. 명순이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도 그 맛이 생각나. 오키도 눈을 감았습니다. 겨울이면 한방눈이 내렸지. 서울보다 훨씬 많이. 흥. 눈이 무릎까지 쌓였어. 학교 갈 때 눈길을 헤치고 갔었지. 발이 시려워서 꽁꽁 얼었어. 두 사람은 한참을 추억에 잠겼습니다. 명순아. 응? 나. 가끔 꿈을 꿔. 무슨 꿈? 원산에 다시 가는 꿈. 명순이 오키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그런 꿈 꿔. 정말? 흥. 우리 집 앞 골목을 걷는 꿈. 바닷가에 서 있는 꿈. 오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명순아. 우리 살아생전에 한 번만이라도 갈 수 있을까? 명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북쪽인데. 갈 수 없어. 알아. 알지만. 두 사람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북한. 휴전선. 갈 수 없는 땅. 그곳에 그들의 고향이 있었습니다. 오키야, 우리 원산 이야기를 써보는 게 어째? 명순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흥. 우리가 기억하는 원산을. 우리 어린 시절을. 글로 남기는 거야. 오키가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우리가 글을 쓸 수 있을까? 한번 해보자. 누가 읽든 안 읽든 상관없어. 우리가 기억하는 걸 남기는 거야. 왜? 명순이 오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 기억들도 다 사라져. 원산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 우리라도 남겨야 해. 오키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좋아. 해보자. 그날부터 두 할머니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명순 할머니는 공책을 샀습니다. 두꺼운 대학 노트, 파란색 표지, 첫 페이지에 제목을 썼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원산. 그리고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1938년 봄 원산 앞바다에는 벚꽃이 흩날렸다. 오키 할머니도 자신의 집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원산 시장 골목에는 생선 굽는 냄새가 가득했다. 오징어, 명태, 가자미. 아주머니들의 호객 소리가 정겹게 들렸다. 두 할머니는 매주 만나서 자신이 쓴 글을 서로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인사동의 작은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눈이 많이 내려서 공원은 춥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키야, 내가 쓴 거 읽어줄게. 명순이 공책을 펼쳤습니다. 원산의 여름은 뜨거웠다. 바다는 에메랄드빛이었고 해변에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일본인들도 많이 왔다. 그들은 큰 파라솔 아래 앉아 수박을 먹고 맥주를 마셨다. 우리 조선 사람들은 그들 틈에서 장사를 했다. 아이스케키, 옥수수, 구운 오징어. 나는 아버지를 따라 얼음을 팔러 다녔다. 무거운 얼음 덩어리를 수레에 싣고 모래밭을 걸었다. 발이 뜨거웠지만 바다가 시원해 보여서 행복했다. 명순이 글 읽기를 멈췄습니다. 오키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명순아, 좋다. 그때가 눈에 선해. 너도 읽어줘. 오키가 자신의 공책을 꺼냈습니다. 겨울 원산의 아침은 고요했다. 새벽 5시면 어부들이 바다로 나갔다. 작은 배들이 물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부두에 나가 배를 기다렸다. 아버지는 목수였지만 어부들의 배를 고치는 일도 했다. 해가 뜨면 배들이 돌아왔다. 그물 가득 물고기를, 꽁치, 정어리, 고등어, 은빛으로 반짝이는 물고기들. 그것이 우리의 생계였고 우리의 자랑이었다. 오키도 글 읽기를 멈췄습니다. 명순이 오키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키야, 우리 정말 아름다운 곳에서 자랐구나. 그러게. 그때는 몰랐어.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두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명순아. 응. 내가 하나 가져온 게 있어. 오키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조개 껍데기 하나. 이게 뭐야? 원산에서 주운 거야. 떠나던 날. 명순이 조개를 받아들었습니다. 1946년. 그때, 배를 타기 전에 바닷가를 마지막으로 걸었어. 그때 주웠어. 조개는 작았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 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자개빛이 반짝였습니다. 이걸 지금까지 갖고 있었어? 평생. 이걸 보면 고향이 생각나. 명순이 조개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 일본에서 돌아올 때도 빈손이었어. 괜찮아. 이제 우리 이것도 함께 간직하자. 오키가 웃었습니다. 명순도 웃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1979년 봄이 왔습니다. 두 할머니는 계속 글을 썼습니다. 원산의 봄, 원산의 여름, 원산의 가을, 원산의 겨울. 그들이 먹었던 음식들, 그들이 불렀던 노래들, 그들이 놀았던 골목들, 모든 것을 기억해서 글로 옮겼습니다. 어느 날 명순이 오키에게 물었습니다. 오키야, 우리 원산 노래 기억나? 원산 노래?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거. 원산 아리랑.
오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맞다. 그거. 두 할머니는 동시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원산 아가씨가 얼굴이 예뻐. 산천 초목도 반하였구나.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노래가 끝나자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아이고, 목소리가 갈라져. 그래도 기억나서 다행이야. 명순아, 우리 이 노래도 글에 써놓자. 좋아. 그날 저녁 명수는 공책에 썼습니다. 우리는 원산 아리랑을 불렀다. 학교에서, 집에서, 바닷가에서. 그 노래는 우리의 자부심이었다. 원산은 아름다운 곳이었고 우리는 그곳의 딸이었다. 1979년 5월. 두 할머니는 남산에 올랐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남산 위에서 서울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오키야, 여기서 보면 서울이 참 크다. 그러게. 우리 어릴 때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야.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명순아. 응? 우리 행복할 자격이 있을까? 명순이 오키를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그런 일을 당했잖아. 위안부로 군인들한테. 오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해도 되는 걸까? 명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키야. 응.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알아. 알지만 우리는 피해자야. 우리가 원한 게 아니었어. 명순이 오키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남았어. 견뎌냈어.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명순아.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당연히 있어. 오키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 평생 그게 무서웠어. 행복해지는 게. 나도 그랬어. 하지만 이제 알겠어. 명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그들한테 지지 않는 거야. 우리가 이긴 거야. 두 할머니는 서로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남산 위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며 얼마 후 두 사람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오키야, 배고프다. 뭐 먹으러 가자. 뭐 먹고 싶은데? 냉면. 원산 냉면 같은 거 없을까? 오키가 웃었습니다. 명순아, 원산 냉면이 어디 있어? 여기 서울인데. 그래도 비슷한 거라도. 두 할머니는 손을 잡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을지로의 작은 냉면집을 찾았습니다. 아주머니, 냉면 둘이요. 네, 알겠습니다. 냉면이 나왔습니다. 두 할머니는 한 입 먹고 서로를 보았습니다. 원산 냉면하고는 달라. 그래도 맛있다. 응, 맛있어. 두 사람은 냉면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식당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남북 적십 자회담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두 할머니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명순아, 저거. 응, 들었어. 남북이 대화한대. 그래. 두 사람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혹시 언젠가는 원산에 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 희망은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1979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두 할머니는 여전히 매주 만났습니다. 그들의 공책은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원산에 대한 기억이 페이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어느 날 명순이 오키에게 제안했습니다. 오키야, 우리 사진 찍으러 가자. 사진? 응. 우리 둘이 함께. 왜 갑자기? 명순이 웃었습니다. 그냥 기념으로. 우리 다시 만난 거. 좋아. 가자. 두 할머니는 사진관에 갔습니다.
종로에 있는 작은 사진관이었습니다. 할머니들, 어떻게 찍어드릴까요? 우리 둘이 나란히요. 사진사가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사진이 찍혔습니다. 일주일 후 사진이 나왔습니다. 명순과 오키가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 두 할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은 밝았습니다. 명순아, 우리 잘 나왔다. 그러게. 우리 이쁘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이 사진, 우리 하나씩 갖자. 흥, 좋아. 명수는 자신의 사진을 집에 가져가 액자에 넣었습니다. 오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은 두 할머니의 방에 걸렸습니다. 1979년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추운 날 명순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목요일이 되었지만 명수는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쉬세요. 날씨도 춥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안 돼. 오키가 기다려. 제가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야겠구나. 아들은 탑골공원으로 갔습니다. 오키 할머니가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오키 할머니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명순 어머니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감기에 걸리셔서 오늘 못 나오신다고 전화라고 하셨습니다. 오키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많이 편찮으세요? 많이는 아닌데 나이가 있으셔서 조심해야 해요. 그렇군요. 제가 문병 가도 될까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예요. 아들은 집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키가 명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명순아, 나야. 오키야? 명순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아니, 누워있어. 내가 왔어. 오키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응. 그냥 감기야. 명순이 기침을 했습니다. 오키가 명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푹 쉬어. 무리하지 말고. 미안해. 오늘 못 나가서. 무슨 소리야.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오키는 명순 옆에 앉았습니다. 명순아. 응? 우리. 이제 나이가 있잖아. 건강 조심해야 해. 오래오래 함께 있어야지. 명순이 오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응. 약속해. 우리 오래 살자. 그래. 우리 100살까지 살자. 두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오키는 한참을 명순 곁에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마시고 공책을 함께 보았습니다. 명순아, 이번에 내가 쓴 거 읽어줄까? 응, 읽어줘. 오키가 공책을 펼쳤습니다. 원산에는 네 계절이 뚜렷했다. 봄이 오면 진달래가 피었고, 여름이 오면 바다가 푸르렀고, 가을이 오면 단풍이 물들었고, 겨울이 오면 눈이 내렸다. 우리는 그 모든 계절 속에서 자랐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전쟁이 오기 전까지는 나는 그 시절을 기억한다. 명순이와 함께 웃었던 날들을.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순수한 시간이었다. 명순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키야, 고마워. 뭐가? 내 인생에 있어줘서. 오키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명순아. 그 겨울, 두 할머니는 더욱 깊은 우정을 나눴습니다. 명순의 감기는 일주일 만에 나았습니다. 다시 두 사람은 매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공책은 거의 다 채워졌습니다. 원산에 대한 모든 기억이 그 안에 담겼습니다. 명순아, 우리 이 공책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 그냥 우리끼리 간직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누군가 읽으면 좋을 텐데. 누가 읽겠어? 이런 늙은이들의 추억을. 오키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자식들? 응.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거야. 그들이 읽을 수도 있고, 그들의 자식들이 읽을 수도 있고. 명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그래. 우리의 기억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거야. 두 할머니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1980년이 되었습니다. 새해 첫날 두 할머니는 다시 만났습니다. 명순아, 새해 복 많이 받아. 오키야, 너도. 두 사람은 떡국을 먹었습니다. 올해도 건강하자. 응, 우리 계속 만나자. 당연하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함께 있을 때만 완전해진다는 것을. 고향 원산은 멀었지만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명순과 오키의 우정은 계속 깊어갔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함께 치유하고 현재의 삶을 함께 나누며 미래의 희망을 함께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다음 화에서는 두 할머니에게 찾아온 시련과 그것을 이겨내는 그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다음은 제사와 겨울 편지에서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먼 고향에서 온 엽서. 제사와 겨울 편지. 1980년 2월 서울에 유난히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명순 할머니는 요즘 부쩍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찼고 식욕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병원 가보세요. 막내 아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늙어서 그래. 그래도 검사는 받아보셔야죠. 결국 명수는 병원에 갔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폐에 문제가 있습니다. 폐요?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명순의 아들이 물었습니다. 폐암인가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료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명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수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오키한테는 말하지 마라. 어머니,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 하지만 어머니, 친구분이잖아요. 그래서 더 말하기 싫다. 명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비밀을 지키기는 어려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명순과 오키는 다시 탑골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근처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명순아, 안색이 안 좋은데? 오키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요즘 좀 피곤해서. 무리하지 마. 나이가 있잖아. 너도. 두 사람은 차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오키는 눈치를 챘습니다. 명순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명순아. 응?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명순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없어. 거짓말. 우리가 얼마나 오래 알았는데. 나는 알아. 명수는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키야. 응, 말해. 명수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폐에 종양이 있대. 오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아직 확진은 아니야. 하지만 의사 말로는 안 돼. 오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키야, 울지 마. 어떻게 안 울어? 명순아. 명순이 오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괜찮아. 오래 살았어. 77이나 됐잖아. 무슨 소리야.
우리 100살까지 살기로 했잖아. 그건 농담이었어. 오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농담 아니야. 우리 약속했어. 두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명순아, 치료는? 다음 주에 정밀 검사 받아. 그 다음에 결정한대. 수술할 수 있어? 모르겠어. 나이도 있고, 몸 상태도 안 좋고. 오키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명순아, 포기하지 마. 우리 같이 싸우자. 명순이 오키를 바라보았습니다. 오키야. 응, 나. 무섭지 않아. 죽는 게. 명순아. 다만, 너랑 헤어지는 게 슬플 뿐이야. 오키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명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이제 막 다시 만났는데. 겨우 2년. 너무 짧아. 두 할머니는 찻집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오키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명순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또 혼자 남겨지는 건가? 또 친구를 잃는 건가? 오키는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명순아, 오늘 내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울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울었다. 지금도 울면서 이 편지를 쓴다. 명순아, 나는 네가 필요해.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우리가 겪은 일들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네가 없으면 나는 다시 혼자가 돼. 그 고통을 혼자 짊어져야 해. 명순아, 제발 포기하지 마. 우리 함께 싸우자. 나는 내 곁에 있을게. 언제나. 사랑한다, 내 친구야. 오키. 편지를 다 쓴 오키는 봉투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순의 집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틀 후 명순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명순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오키야, 내 편지를 받았다. 고맙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네가 있어서 지난 2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오키야, 나는 최선을 다할게. 치료도 받고 살려고 노력할게. 하지만 만약에 내가 먼저 가면 너무 슬퍼하지 마. 나는 행복했어. 너를 다시 만났으니까. 우리의 우정은 죽음도 끊을 수 없어. 기억 속에 우리는 영원히 함께야. 사랑한다, 내 친구야. 명순. 1980년 3월. 명순은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폐암 3기였습니다. 수술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대신 항암 치료를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나이에 항암은 힘듭니다. 의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부작용도 심하고. 그래도 해야죠. 명순이 말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다면. 오키가 명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순아, 내가 같이 있어줄게. 고마워.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항암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명순은 메스꺼움에 시달렸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몸무게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오키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명순아, 오늘은 어때? 힘들어. 조금만 참아. 곧 나아질 거야. 오키는 명순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때로는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때로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명순아, 기억나? 우리 15살 때 바닷가에서 개를 잡으려다가 너 물에 빠졌잖아. 옷이 다 젖었지.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약한 웃음이었지만 그래도 웃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명순이 오키에게 물었습니다. 오키야, 응, 만약 내가 정말 안 되면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니야, 들어봐. 명순이 오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가 안 되면 우리가 쓴 공책, 네가 간직해줘. 명순아. 그리고 우리 자식들한테 전해줘. 우리 이야기를. 명순아, 그런 말 하지 마. 너 나을 거야. 오키야, 약속해줘. 오키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약속할게. 봄이 깊어갔습니다. 명순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항암 3차가 끝났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종양이 조금 줄었습니다. 정말요? 명순의 아들이 기뻐했습니다. 네. 치료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오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키 할머니, 어머니 종양이 줄었대요. 정말요? 네. 의사 선생님이 희망이 있다고 하셨어요. 오키는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4월이 되었습니다. 명수는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요양하세요. 계속 약은 드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집으로 돌아온 명수는 마당에 앉았습니다. 감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명순아. 오키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키야. 퇴원했다며? 축하해. 오키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미역국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끓였어. 몸보신해야지. 고마워. 두 할머니는 마당 평상에 앉아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맛있다. 정말? 응. 오키가 끓인 거라 더 맛있어. 오키가 웃었습니다. 명순아, 너 정말 나아서 다행이야. 응. 나도 살고 싶었어. 명순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잖아. 그래. 원산 이야기도 다 못 썼고. 그리고 너랑 더 있고 싶고. 오키가 명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순아, 우리 오래오래 함께 있자. 응. 약속해. 명순은 천천히 회복했습니다. 매일 약을 먹고 산책을 하고 잘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오키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명순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공책에 글을 썼습니다. 5월의 어느 날, 두 할머니는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순아, 머리카락 다시 나고 있어. 정말? 명순이 머리를 만졌습니다. 짧은 솜털 같은 머리카락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네. 신기하다. 다시 자랄 거야. 나이 들어서 새로 머리카락이 나다니.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명순아. 응? 우리 사진 한 장 더 찍을까? 왜? 그냥 이 순간을 기념하고 싶어서.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다음 주 두 할머니는 다시 사진관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명순의 머리에 모자를 썼습니다. 머리카락이 아직 짧아서. 자, 웃으세요. 사진이 찍혔습니다. 일주일 후 받은 사진을 보며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우리 웃고 있네. 그럼. 행복하니까. 명순아, 이 사진 잘 보관하자. 우리가 병을 이겨낸 기념으로. 응. 소중한 사진이야. 여름이 왔습니다. 명순의 건강은 더 좋아졌습니다. 6월에 병원 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종양이 더 줄었습니다. 거의 절반 크기예요. 정말요? 네.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명순과 오키는 기뻐서 껴안았습니다. 명순아, 우리 이겼어. 응, 우리 이겼어. 그날 두 할머니는 종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거리를 걷는 것이었습니다. 명순아, 뭐 먹고 싶어? 냉면? 좋아. 두 사람은 냉면집에 들어가 냉면을 먹었습니다. 맛있다. 그러게. 그들은 웃고 또 웃었습니다. 냉면집을 나와 거리를 걷는데 라디오 가게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옛날 가요였습니다. 고향의 봄. 두 할머니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명순아, 이 노래. 우리 어릴 때. 두 사람은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차리인 동네. 노래가 끝나자 두 사람은 서로를 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명순아. 우리 언젠가 고향에 갈 수 있을까? 명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희망은 갖자. 희망. 두 할머니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잡고 그날 저녁 명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1980년 6월 20일. 오늘 오키와 거리를 걸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이었다. 나는 병을 이겨냈다. 아니, 우리가 함께 이겨냈다. 오키가 없었다면 나는 포기했을 것이다. 친구란 이런 것이구나.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싸우고, 함께 이기는 것. 오늘 고향의 노래를 불렀다. 언젠가 정말 원산에 갈 수 있을까? 그곳에 다시 서볼 수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꿈은 꾸고 싶다. 오키와 함께라면 어떤 꿈이든 꿀 수 있을 것 같다. 오키도 그날 밤 편지를 썼습니다. 명순아, 오늘 정말 행복했어. 네가 웃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따뜻해졌어. 우리 정말 잘 싸웠어. 병마와의 싸움. 그리고 이겼어. 명순아,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살아줘서, 내 곁에 있어줘서, 우리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하자. 고향에 가는 그날까지. 사랑한다, 내 친구야. 오키. 명순과 오키는 죽음의 그림자를 이겨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함께 아픔을 견뎌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깊은 유대감이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명수는 계속 건강했습니다. 두 할머니는 매주 만났고 함께 원산에 대한 글을 계속 썼습니다. 그들의 공책은 이제 세 권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소중한 것이 있었으니까. 추억, 우정, 사랑, 그리고 희망. 언젠가 고향 원산에 함께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 다음 화에서는 시간이 더 흘러 두 할머니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일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는데 과연 명순과 오키는 고향 원산에 다시 갈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재호와 희망의 편지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먼 고향에서 온 엽서. 재호와 희망의 편지. 1981년 봄,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국제 적십 자사가 남북 이산 가족 상봉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라디오를 탔습니다. 명순 할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키한테 전화 걸어줘. 오키야, 들었어? 이산 가족 상봉을 시작한대. 정말이야? 우리도 신청할 수 있을까? 방법이 곧 방송될 거래. 기다려. 이산 가족 상봉은 대한적십자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북측 가족 친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날 오후 두 할머니는 적십자사를 찾았습니다. 가능한 한 자세히 적어주세요.
명수는 떨리는 손으로 썼습니다. 어머니 박옥순, 원산 마지막 소식 1945. 형 박정수, 박동수, 원산 마지막 소식 1945. 오키도 적었습니다. 어머니 김정심, 언니 김옥자 마지막 소식 1945. 오빠 김명호 1950년 징집. 연락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소 변경 없이 기다려주세요. 일주일, 2주, 한 달 소식이 없었습니다. 두 할머니는 매일 우체부 발소리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밤이면 어머니의 손길, 형제들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7월 어느 날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박명수님께 북측으로부터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박정수남 72세 원산시 거주 생존 확인. 7월 28일 상담 바랍니다. 형이 살아있어. 그날 저녁 오키에게도 편지가 왔습니다. 김정심, 김명호, 김옥자 현재 생존 확인 어려움. 추가 조사 진행 중. 한참 말이 없던 오키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혹시. 다음 날 두 사람은 적십 자사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8월 중순 상봉을 준비합니다. 나누실 말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오키에겐 추가 정보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명수는 공책에 편지를 썼습니다. 정수 형께. 저는 살아있습니다. 36년 만에 만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형을 기억합니다. 형의 목소리와 웃음, 손의 온기까지 꼭 안아보고 싶습니다. 명순. 8월 15일 광복절. 새벽부터 한복을 차려입은 명순. 오키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떨리면 내가 옆에 있을게. 상봉실. 맞은편 문이 열렸습니다. 흰 머리의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명순이. 형.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오래 울었습니다. 말은 눈물 속에 묻혔습니다. 시간이 제한돼 있습니다. 편지와 사진을 주고받으세요. 명수는 원산을 기록한 공책과 사진을 건넸습니다. 형, 이건 우리가 쓴 글이에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형, 사랑해요. 명수나, 나도 사랑한다. 문이 닫히고도 포옹의 온기가 남았습니다. 며칠 뒤 북에서 형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명수나, 내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다. 전쟁 중 어머니는 1951년에 돌아가셨다. 마지막까지 너를 찾으셨다. 명순이는 살아있을까 하시며 네가 남쪽에서 살고 있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기뻐하셨을 것이다. 나는 결혼해 아이와 손주가 있다. 너를 잊은 적 없다. 네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하다. 형 정수. 편지를 읽던 명수는 오키 품에 안겨 조용히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래도 이제 알았어. 우리를 생각하고 가셨다는 걸. 한편 오키에게 10월 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김명남남 68세. 귀하의 오빠 김명호의 아들로 추정. 평양 거주. 상봉 상담 가능. 명순아. 오빠의 아들이래. 내 조카가 살아있대. 오키야, 다행이야. 11월 15일. 상봉실 문이 열리고 60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김명남입니다. 명남이.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전쟁 중 돌아가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야, 네가 살아있어 고맙다. 그의 겨울, 두 집에는 다시 편지가 오갔습니다. 남과 북의 잉크가 눈처럼 천천히 쌓였습니다. 명수는 형과 오키는 조카와 삶을 나눴습니다. 전쟁과 분단, 가난과 고독의 세월이 글 속에서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두 할머니의 공책은 5권이 되었습니다. 첫 장에는 늘 같은 제목이 적혔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원산. 아이들과 손주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이건 우리 시대의 기록이야. 명수는 공책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전쟁이 우리를 갈랐지만 편지와 기억이 다시 잇대었단다. 오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린다. 우정이 기적을 만든다. 명순아, 우리 정말 오래 함께했네. 응, 3년이 이렇게 길고 소중할 줄 몰랐어. 우리가 이룬 게 뭐라고 생각해? 한 여자의 삶, 또 한 여자의 우정, 분단 속에서도 이루어진 만남, 그 모두. 두 사람은 눈 오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기록이 되었고, 기록은 길이 되었습니다. 국경도 시간도 죽음도 끊지 못한 사랑의 길. 명순 할머니는 2003년 95세로, 오키 할머니는 그로부터 3개월 뒤 9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책은 여전히 많은 이의 손에서 넘겨지고 목소리는 여전히 누군가의 마음에 닿습니다. 먼 고향에서 온 엽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명순과 오키 같은 누군가가 있습니다.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함께 걷는 사람, 우리의 기억을 지켜주는 사람.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희망을 잃지 마세요. 시간이 걸려도 거리가 멀어도 사랑은 다시 만남을 이끕니다. 오늘 마음에 떠오르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한 줄이 누군가의 겨울을 건너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역사에서 왔습니다.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 전쟁으로 흩어진 이산 가족, 분단의 상처를 지닌 이들의 살. 그들을 기억하는 한 우리는 더 따뜻한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곁의 사람을 조금 더 사랑합시다.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지라도 오늘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